보면요. 이제 이해를 했다 치면요. 얘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다 치면 어느 부분이 좀 필요한 거냐면 자 보세요. 알아들었죠? 오케이. 지웁니다. 얘를 지우면요.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뭐를 얘기했냐면요. 쌤이요. 이걸 얘기했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 있죠. 표본 평균의 분포가 지금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모든 표본을 다 골라낼 수 있을 때죠. 그거의 분포를 지금 우리가 찾은 거죠. 네. 맞아요? 이해합니까? 네. 지금 첫 번째로 한 게 모든 분포를 알 때예요. 내가 예를 든 게 뭐였습니까? 애호박이요. 그쵸? 애호박이 가장 맛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하죠. 특상품이라고 하죠. 그 상품이 될 확률을. 오케이?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요. 얘 두 번째 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자, 모든 표본을 구할 때는 저렇게 하면 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생각을 잘해보죠.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전에 내가 갤럭시 S에 대해서 얘기했죠. 평균 수명이요. 그 평균 수명을 뭐를 하면 안 돼요? 그 평균 수명을 까서 확인해서 뽀개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표본을 알 때예요. 맞습니까? 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한 표본을 알 때라고 했습니다. 이거 놓치면 끝장이에요. 왜냐면 얘를 플러스해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앞 사건, 앞 내용을 플러스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통계적 추정을 할 때는. 알겠습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문제는요, 아까처럼 뭐로요? 그냥 애호박 문제나 무슨 뭐 수강 문제나 이렇게 해서 상자, 맛있는 상자 이렇게 골라지는 상태로 나오거든요. 분량품 이렇게. 근데 얘는 좀 다릅니다. 잘 보세요. 내가 갤럭시 S 평균 수명을 계산할 때는 전부 다 까볼 수 없으니까 한 표본에 대해서만 표본 평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년이라고 한번 해보죠. 표본 한 개만 골라냈더니 이 새끼가 수명이 몇 년이라고요? 120년이라고. 오케이? 네. 표본 한 개를 봤더니 120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전체를 그냥 12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체 모집단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까? 그 모집단이 정확하게 120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래서 설명서에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균 수명 5년, 신뢰도 95%로 추정치라고 써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를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내가 구체적으로 120이라고 맞지요. 그냥 집어치십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모집단을 추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모집단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그냥 모평균의 표준 편차의 제곱. 근데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반드시 뭘 주냐면 모표준 편차를 줍니다. 이것 값을 항상 줘요. 알겠습니까? 저걸요? 네. 저. 모표준 편차 값을 항상 줘요. 만약에 모표준 편차가 없으면요, 뭐가 다 쓰면 돼요? 그 표본에서 주어지는 표준 편차 값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표현하는데? 오케이. 왜냐면 많이 해보니 반복적인 많은 시행을 해보니 근사치로 따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아까 n분의. 오케이. 네. 그렇죠. 네. n-1이랑 n이랑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봐요. 1이니까. 많이 반복적으로 시행해보면 그게 근사적으로 따라가더라. 원래는 모표준 편차 값을 알아야만 문제를 이게 추정이 가능한데 없으면 뭘로 대체 가능하다고요? 표본 표준 편차로 가능해요. 이해하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을요. 오케이? 자, 보시죠. 이게 모집단이 나름 어떤 뭐를 이루고 있어요? 모집단이 나름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겠죠. 맞습니까? 그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전혀 모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그 정규 분포를 하다가 보면 표준화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야,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뭐일 때요? 0일 때.
네. 표준 편차가 1일 때죠. 그러면 실제로 뒤로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알겠죠? 네. 마이너스 1.96과 1.96 요만큼의 넓이가요 0.95가 나와요. 오케이? 0.95. 뒤에 표준 연계분포표 어떤 책이든 다 펼쳐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연계분포표에서 여기가 2.58이고요. 여기가 뭐일 때? 마이너스 2.58일 때 이만큼의 넓이는 0.99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알고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2.96인데요. 그 뒤에 써 있어요. 네.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나중에 95%랑 99%는 저렇게 외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원래 보통 주어지거나 써 있거나 해요. 됐죠? 여기까지? 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집단에 뭐예요? 모집단에 정규 분포죠. 오케이? 얘를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찾는 겁니까? 거꾸로 이 값이 그 확률 사이에 들어있을 값을 찾아주는 게 바로 추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실제로 얘를 표준화한 게 저기 1.96과 마이너스 1.96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실제 어떻게 되냐면 m 플러스 1.96 시그마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네. 여기서는요. m 마이너스 1.96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지금 몇 %예요? 95%죠. 왜요? 0.95니까요. 그러니까 즉 x바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우리는 모표준 편차를 오히려 몰라요. 알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얼마다 이 말입니까? 0.95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정규분포 입장이죠. 맞아? 이건 정규분포 입장이었잖아요. 맞죠? 그럼 돌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오케이? 실제 만약에 이게 저 아까 전에 이거 표본 한 개가 아니고 표본이 무수히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해보면요. 표준 편차가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였겠죠. 난 지금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바꾼 겁니다. 뭘로요? 뭘로 바꿨어요? 표본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꿨습니다.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그마가 아니고 실제로 누굽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요.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러면 봐요. 아까 전에는 모평균에 해당하는 모집단에 해당하는 정규분포는 이 x바, x, x1, x3 이런 식으로 갔던 건데 얘는 이 확률 변수 x가 이제 누구로 바뀌었어요? x바로 바뀌었죠. 즉 모평균은 이거 아까 전에 쌤이 정규분포 얘를 따라간다고 얘기했었어요. 맞죠? 그쵸? x바가 이 모집단을 기준으로 모평균을 기준으로 95% 내에 들어있을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얘겠죠. 오케이? 즉 봐요. x바가요. 어디부터? 여기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라고요? 95%, 0.95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알아듣겠습니까? 네. 근데 잘 봐요. 우리는 근데 이 x바는 이미 알고 있는 숫자라고 치면요. 여기 식에서 어떻게 해야 m 모집단, 즉 전체 집단의 평균을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보시죠. 이건 이미 정해진 숫자라서 칠게요. 양변에 뭐를 빼봅니까? m을 빼볼까요? 맞습니까? 이거죠. 네. 표현을요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까? 상관없죠. 네. 이거 위치 바꿔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나요? 네. 다시 이걸 풀어볼까요?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 어?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값이 뭐라고 했어요? x 바라고 했어요. X가 끝났죠. x 바를 알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모집단이 여기에서 추정이 된다는 겁니까? 95%의 확률로 여기서 모집단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름 붙여서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신뢰 구간의 길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자체가 뭐예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죠. 얼마보다 반드시 작아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몇 퍼센트의 확률일 때는 1.96이 돼요? 95%의 확률일 때는 1.96이 되고요. 99% 확률일 때는 뭐가 되게요? 2.58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지금 쌤이 말한 거? 봐요. 봐. 잘 생각해야 돼요. 모집단에 있는 아까 전에 쌤이 여기다가 처음에 그냥 여기다 시그마로만 썼을 때는 바로 무슨 뜻이었어요? 이거 그냥 시그마로만 있었을 때는 N분의 모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였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거 할 때 뭐 했었어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누굴 따라간다고 했어요? 모평균 따라간다고 했죠. 얘를 x 바로 바꿔주는 방법은요. 이 표준 편차를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만 바꿔주면 그게 바로 뭐랑 똑같아지는 겁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랑 똑같아지는 거죠. 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놨는데 맞아? m을 기준으로 x 바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요? 여기 사이에 있으면 95%의 확률인데 얘를 가지고 우리는 x 바를 아니까 m을 추정하는 방법은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사실 내가 뭐를 건너뛰었어요? 표준화하는 과정을 좀 건너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 알아내잖아요. 그쵸? 몇 표준 편차만큼 떨어졌어야 되는 건지는 알아낼 수 있잖아요. 이거 표준화하면 여기서 이거 표준화하면 뭐 나와요? 1.96 나옵니다. 이것도 1.96 나오고 실제로 표준화 해보시면 알죠? 오케이? 이게 바로 한 표본을 알 때 전체를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시죠.